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6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네, 가을의 냄새가 상큼 나는 그런 계절인데 또 낮은 덥죠. 아마 비가 이제 수요일부터 오는데 수요일 이후에는 좀 기온이 내려가는 전형적인 가을 날씨로 가는 그런 예보도 있으니까 내일 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을이 오면 추석이 오고 추석이 끝나면 이제 겨울, 초겨울로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제 계좌 정리, 계좌에 대한 그 살찌움이 좀 필요하죠. 네, 이게 이제 뭔가 마무리를 잘 해야 올해 연말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데 이제 시작은 매우 화려한데 내 종목은 좀 소외되는 사람, 약 오르더라도 조금 오르는 사람, 이게 대부분의 90%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니까 너무 두려워하거나 포모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확 찍어가지고 올라온 종목, 그 사람들은 전체 투자자, 우리 2,500만 투자자 중에 1%, 2%밖에 되지 않죠. 다들 한 서너 종목 넓게 펼치면 많이 안 오르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바심을 좀 버리고 대신 꾸준히 조금 시장을 이해하고 접근하고 리딩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지금 작은 골디락스가 불안의 벽을 타고 올라가고 있다. 굉장히 지금 시장이 작은 골디락스가 형성되죠. 금리도 낮고 유가도 안정적이고 달러도 안정적이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미국 이외의 시장에도 도움이 되고 미국 시장 내부도 이제 자체의 힘으로 올라가는데 오늘은 이제 트럼프가 설레발을 쳤죠. 중국과 지금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무역 협상을 하고 있는 건 잘 되고 있다. 이 설레발 플러스 내일 기준금리 인하 이 두 가지가 시장을 끌어올렸는데 오늘 한국 시장도 이러한 좋은 분위기가 진행되지 않을까, 반영되지 않을까. 어제 많은 사람들이 10일, 11일 연속 상승한 이후에 주가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까지도 분석해 놓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 문제이고 노가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계속 저어가야 되는데 특별히 지금 시장을 위협할 악재도 없는 것 같아요. 또 악재가 나오더라도 워낙 강세장이기 때문에 시장 내부에서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이렇다면 너무 먼저 뛰어내릴 필요는 없다. 지금은 로바의 금반지 주인이 로버라는 걸 로봇바이오 그리고 금융, 반도체, 지주, 로바의 금반지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내일 FMC의 기대감이 저는 반반으로 봤는데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 가능성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또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시장은 선반영하면서 긍정적으로 내일 금리 인하 그리고 추가로 두 번 더 금리 인하 이렇게 선반영을 하면서 주가의 바닥을 받치고 있는 전형적인 골디락스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기분 좋은 또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충분히 오를 수 있는 그런 희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금융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다우는 플러스 0.09, 나스닥은 0.86, S&P 500은 0.47,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들이 많이 올랐다. 오늘도 오라클이 3% 넘게, 테슬라도 뭐 3% 넘게 오르는 기염을 토했는데 테슬라는 아시다시피 1조 자사주 매입, 오라클은 쭉 오르다가 하락 조정을 했는데 다시 오르는 모습, 이런 모습, 오라클 2배짜리 ETF가 시장에서 아주 뭐 우리 한국인들 서학개미들 사이에 불티나게 팔리지 않을까. 저는 오라클은 지금 한 1조, 0.9조 정도, 0.8조 정도 하는데 2조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다. 2배면은 2배, 200%는 먹을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투자, 바닥이 견고한 것들은 투자해볼 만합니다. 오늘 시장 주요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유로전 7월 무역 수지 124억 유로 32% 대폭 감소. 우리만 하락하는 게 아니라 유럽도 무역 수지가 감소하네요. 머스크 테슬라 주식 10억 달러 매수. 장중 420달러를 터치했다. 제가 테슬라에 대해서 450달러까지는 가지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금방 오는 것 같아요. 중국 당국 엔비디아에 대해서 반독점법 위반을 걸어가지고 추가 조사를 실시하겠다. 엔비디아만 오늘 0.몇 프로 하락하는 모습인데 큰 타격은 아닌데 일단 엔비디아가 시장 리더 자리를 서서히 내주고 있는 이 변화의 바람, 오라클이 내주고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 한번 봐야 되겠다. 지금은 엔비디아의 자리를 지금 계속 올라오는 게 오라클,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알파벳,
그 다음에 브로드컴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 치고 올라오는 거죠. 네. 구글 시총 3조 달러 완성.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에서 네 번째들이라 구글이 올해 초반 상반기가만 해도 안 좋았는데 다시 힘을 내고 제미니 AI 힘을 가지고 올라오고 있다. 제미니 AI 저도 사용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미국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마이너스 8.7 심각한 수요 감소. 뭔가 미국 쪽에서 서서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병들고 있는 거. 티톡 메가 큰틀 합의, 트럼프 미중 협상 매우 잘 되고 있다. 이 티톡을 누가 가져가느냐? 지금 오라클이 가져간다는 이야기가 파다하는 거죠. 네. 미국 일본 자동차 관세 16일부터 15% 인하 적용. 한국은 25% 그대로 두면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트럼프 영국 방문에서 100억 달러 규모의 경제 협정을 발표했다. 그래서 ASML 같은 것들, 유럽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오늘 7%, 6%씩 오르는데 이러한 반도체 관련주들을 추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이건 우리 D램, HBM 필요치 않습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추가 상승하는 게 100%다. 네, 그러면 시장 주요 경제지표면 주가 추이 한번 봅시다. 네, 달러 지수는 마이너스 0.27, 소폭 하락을 해서 96.887. 당연히 이제 반대 통화되는 강세겠죠? 원달러 1385원. 많은 사람들이 원화의 추가 강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3,500억 달러 투자건이 어떻게 된다면 이건 또 통화에 큰 문제를 이렇게 돈을 줘야 된다. 그러면 달러 강세, 원화 약세인데 그럼 수합을 해달라 영구적인 이것을 또 요구를 했는데 전략은 좋은데 이러한 불안적 요인은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미국이 한 방 팍 치면 우리나라 주가가 확 떨어질 가능성. 그래서 트럼프의 한국 관세에 대한 한 방이 가장 큰 리스크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N달러는 147.35엔, WTI는 0.97% 상승 63달러, 바닥에 있다가 다시 서서히 올라오는 모습, 금가격 0.94% 상승 3,721달러, 은도 43.138달러, 네, 0.72% 상승, 안전자산들이 올라오네요. 네, 구리 가격도 파운드당 4.7190달러, 1.44%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 국채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는 3.537, 네, 2.1bp 하락을 했네요. 10년짜리는 4.040, 1.9bp. 이 10년짜리가 3%대로 내려와야 된다. 그래야 시장에 더 큰 활력을 준다. 그런데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10년짜리는 경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2년짜리는 미국 정부, 미국 FOMC의 통화정책을 이야기하는데 미국 10년짜리 금리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 경제가 뭔가에 부러지고 있다, 어긋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난 주말까지 엔비디아가 4.32달러, 마이크로소프트 3.79, 애플 3.7, 알파벳이 2.92에서 3조 달러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마존 2.3, 메타 1.9조 달러, 브로드컴 1.7. 얘는 확실히 2조 달러대로 올라오겠다. 테슬라도 2조 달러대로 올라올 가능성. 우리 오라클도 2조 달러대까지 새로운 시장 교체, 또 상승 점프하는 기업들이 있을 것이다. 팔란티어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1조 달러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우리가 목표했던 171달러인데 이제부터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팔아줘야 된다. PER 봐도 팔란티어가 413배로 제일 크고 테슬라 189배, 브로드컴 86배, 오라클 53, 엔비디아 48, 마이크로소프트 36배, 애플 36배. 여기서 브로드컴, 네, 그 다음에 오라클 100배까지는 허용이 될 것이다. 오늘 테슬라는 앨런 머스크가 1조 달러 정도, 약 10억 불 정도 주식을 사면서 올라왔죠. 그만큼 자신감의 표현이다. 420달러를 찍고 407달러까지 내려봤는데 추가 상승이 전망된다. 테슬라 좋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0.37% 하락 177달러, 브로드컴 1.45달러 상승, 1.45% 상승 365달러, 400달러까지 간다. 네, 우리 오라클이 다시 상승을 발동을 걸었죠. 299달러, 2.36, 2배짜리 ETF 살만합니다. 오라클 2배짜리 ETF 저희 카페 가면은 모든 게 나와 있습니다. 네, 팔란티아 0.26% 하락 170달러, 마이크로는 플러스 0.3% 상승 157달러, 애플은 0.82% 상승 236달러, 일라인디는 0.78% 하락 749달러, 노버로디스크는 1.69% 상승 55.80달러.
인텔은 3.05% 상승 24달러. 네, 인텔이 좀 좋네요. 네, TSMC도 0.19% 상승. 오늘 우리 ASML이 네덜란드 ASML이 0.654% 상승해서 867달러. 일단 미국이 영국과 함께 유럽 AI에 대한 100억 불 투자 이런 건들이 결국 ASML 같은 유럽 기업들을 상승을 하고 있다. 네, 노광장비의 세계 최고죠. 네, 867달러까지 쭉 상승하는 모습 볼만합니다. 네. 비트코인은 0.4% 지금 하락 중이네요. 115달러. 이더도 2.86% 하락해서 4,483달러. 네, 오늘은 코인들이 좀 하락하는 모습. 뉴스케어 파워가 7.47%나 상승해서 그래서 제가 오클로를 봤죠. 오클로도 14.76. 오늘 상당히 온전주들이 좋다. 그래서 이유를 찾아보니까 오클로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죠. 테네시주 오크리지의 해결료 재활용 시설 건설하는데 최대 16억 8천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 시설은 사용 후 해결료를 재활용하여 고농축, 저농축 우라늄 HAL2 EU 연료로 전환하여 8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또한 오클로는 형평성 제공을 업데이트하여 이전 승인된 4억 달러를 대체하여 최대 1억 4천만 달러의 신규 주식 판매를 허용했다. 신규 주식을 또 판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아마 유상증자를 하는 건가? 회사는 이미 이전 주식 판매 약 4억 달러 총 수익을 창출했는데 추가로 주식을 판다. 신주를. 네, 내용을 아마 이걸 번역을 해놓은 것 같은데 나중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이버도 7.7%나 상승을 했어요. 근데 코이버는 오늘 재밌습니다. 내가 코이버 계속 사라고 추천을 했는데 캐리스데일이라는 캐피탈인데 캐리스데일 캐피탈 이 회사가 공매도를 발표하면서 회사 가치가 너무 고평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했다면 두들겨 맞았을 건데 공교롭게 월요일 엔비디아와 파트너십을 발표 후에 이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상승을 해버린 거죠. 이는 캐리스데일 캐피탈이 AI 인프라 제공업체에 대한 공매도 포지션을 공개한 상황에서도 상승으로 나타난 이례적 움직임이었다. 이번에 우리 코이버가 엔비디아와 맺은 계약은 고객에게 계약된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판매할 수 있게 하는 프레임워크를 만들면서 동시에 엔비디아가 판매되지 않은 용량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른 데도 팔 수 있게 허락을 해줬다는 거죠. 엔비디아의 거래 타이밍은 코이버에겐 다행스러웠다. 이 발표는 캐리스데일 캐피탈이 코이버에 대해서 AI 인프라 버블의 대표적인 사례다. 목표 가격 10달러로 90%가 하락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놓은 거죠. 네. IPO가 있으면 고평가됐다. 이런 것을 다 잡아먹고 7.7%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 모회사 합격인 엔비디아와의 폭넓은 계약이 우리 코이버를 살려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메타는 1.2% 상승해서 764달러. 서클이 오늘 많이 올랐는데 8.15%, 135달러. 이유는 제가 아직 찾아보지 못했는데 금리가 뭐 크게 하락하지는 않는데 또 올라야만 얘들이 유리한데 뭔가 지난번에 보니까 유동성 좋았죠.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거죠. 네, 서클 관련된 거래량,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량이 시장에서 늘어나면서 동사와 같은 기업들에게 영향을 준다. 얘들은 이제 수수료 같은 걸 띄어먹고 사는 수 있는 거니까 네, 좋은 모습입니다. 얘들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여기에 또 거래량에서 거래 수수료 먹고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거래량 는 것은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제 시장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2,667억을 샀는데 개인은 팔아요. 나 개인 왜 파는지 모르겠어요. 코스닥은 569억 팔고 개인은 사고 그 다음에 선물은 외국인이 836억 팔고 코스피에서 개인이 팔아서 코스닥으로 가는 것 같은데 한번 봐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틈새를 노리고 주로 코스피에 많이 있는 금융주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좀 소외감 그동안 물려있던 증권주들이 올라오니까 좀 팔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재밌는 게 2015년 이후 코스피가 11연속 상승한 기록을 봤더니 2019년 4일에 13일 상승, 2019년 9월에 13일 상승, 현재가 10일이니까
어제까지 오늘 11일 상승하는 거죠. 네, 기간 수익은 5.6% 상승, 6.9% 상승, 8%. 지금이 가장 핫한 거죠. 네. 그러면 과거에 두 번 10일 이상 상승한 이후에 1개월 후에 마이너스 8.1, 0.8. 뭔가 대꾸받고는 있다. 그렇다면 10월경에 좀 시장이 슬로워질 가능성?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2019년도 9월에 상승을 했네요. 전일 시장에서는 반도체가 이제 8월 수출 호조, SK 하이닉스, 호실적 이런 것들로 치고 올라가죠.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라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받은, 이런 기업들이 받은 그 오더를 보니까 향후에도 반도체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밖에 없는 것. 또 랜드 가격이 오른다. 샌디스크가 랜드 가격 인상을 통보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시장에서 반도체 가격을 오르면서 반도체 관련들의 주가를 올렸습니다. 이제 로바의 금반지, 로봇바이오의 금반지 반도체 꼭 사야 돼요. 로봇이 지속적으로 이제 저는 DCM이 약할 줄 알았는데 로봇 규제 정비, 시장 활성화 전망으로 로봇주가 올라가고 반대로 지금 관세를 25% 두들겨 맞고 있는 자동차주들은 일본과의 전쟁에서 좀 불리하죠. 이런 것 때문에 자동차주는 좀 박살이라고 증권주가 양도세 기준 완화와 수혜주 부과 거래량 증가하는 거죠. 네, 거래량 증가, 증권주들의 배당 증가 이런 것들로 증권주가 다시 오르는데 미래에셋과 기업주권 이런 종목들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 눈에 띈 종목이 이제 파미셀인데 시총이 8,630억까지 올랐어요. 파미셀. 이 회사는 어떤 회사는 뭘로 올랐을까? 일단은 이 회사가 영업이 굉장히 독특해. 반도체 관련주하고 줄기세포 관련주인데 줄기세포 치료로 알콘솔 강경변 환자 사망 위험이 86% 감소한다. 강경변은 간 조직의 영구적인 손상이죠. 이것을 파미셀 줄기세포로 간 이식 대기자들에게 효과적이다. 이게 이제 시장에 나오면서 올랐다. 이렇게 보는 시각 하나. 두 번째는 파미센이 두산의 전자 비즈니스, 전자 관련된 기업에 레진 및 경화제를 제공하는데, 레진이란 뭐냐? 접착제, 코팅제, 페인트, 단열재 등 여러 산업에 활용되는 소재인데, 이걸 이제 경화제를 두산에 이제 납품을 하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어디로 가느냐? 엔비디아 제품으로 간다는 거죠. 네, 이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올랐는데 지난 12월에 고성능 특수 경화제를 본격적으로 납품하기 시작. 해당 제품의 엔비디아의 블랙웰 인공지능 기기 속에 들어가는 동박적층 CCL이라죠. 전량 사용된다. 가속기에 동박적층 CCL. 두산전자 비즈가 엔비디아 차기 인공지능 칩 베라 루빈의 단독 품질 실험을 진행 중이다. 그렇죠? 엔비디아에 대한 단독 공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며 파메셀이 올랐다. 그런데 지금 바이오는 전체 포지션에서 10%도 안 되지만은 양수 겸장의 두 개의 날개로 날아가고 있다.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추가 상승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평생 사보지도 않고 이름도 모르는 코오롱 모빌리티그로 시총 4,828억. 뭐 아주 뭐 90도로 장대 양봉을 꽂아버리는데 내용을 보니까 코오롱이 항공, 방산, 미래 모빌리티 신소재 사업을 확대한다. 그룹의 핵심 계열인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차세대 동박 적층판 CCL의 소재인 변성 폴리 페닐렌 옥사이드 MPPO를 앞세워 고부가 가치 시장을 공략 중이다. MPPO는 인공지능 반도체 고상 인쇄 회로 기판에 적용되는 고성능 절연 소재다. 회사는 총 340억을 들여서 김천에 생산시설을 확보할 계획이다. 여러 이유로 오르는 것 같아요. 항공, 방산, 미래 모빌리티. 저는 뭐 그렇게 사고 싶지는 않은데 시장은 굉장히 흥분하며 사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이제 소부장을 하나 사야 되는데 K시텍이 눈에 들어오는데 테크인, K시텍, HPSP 그렇죠? 네, 파크 시스템즈, 오닉 IPS 이런 종목들 꼭 하나씩 가지고 해야 되죠. K시텍은 7,924억의 시총. 전 고점이 59,000원인데 지금 39,000원이니까 45,000원까지는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하다. 무한 회사이냐? 이 회사는 CMP 공정을 하고 있다. CMP는 뭐냐? 화학적으로 기계 평탄화 장비와 슬러리를 국내에 유일하게 개발 공급하고 있다. HBM을 만드는 반도체 공정에 필수한 반도체를 만든 다음에 표면을 잘 갈아주어서 잘 이렇게 부착할 수 있는 그런 화학적 기계적 평탄화 작업에 필요한 슬러리를 국내에 유일하게 공급하는 업체이다.
원래는 이제 전공용 장비가 올랐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소재가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후공정, 전공정과 후공정은 어떨 때는 후공정만 가고, 어떨 때 전공정이 가는데, 가장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소재가 올라가는데, 우리 솔브레인도 그렇고, 소재 관련주들, 그렇죠. 게시텍도 CMP라는 화학적 기계 평탄화 작업. 이런 것들이 오르면서 수요가 는다는 거죠. 반도체 공정이 미세화되고 3D 적층 구조와 복잡하면서 웨이프 표면을 평탄하게 만드는 CMP 공정이 중요한데 그 CMP 공정에 들어가는 슬러리를 제공하고 있다. 얇게 갈아주고 평탄화해주는 그러한 소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금반지, 반도체가 반드시 들어가는데 여기에 소재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플러스 소재 하나 이렇게 꼭 짝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제 생각이죠. 오늘부터 실천하셔야 됩니다. 근데 시장 결론 한번 봅시다. 오늘도 미국 증시가 상승하며 강한 면모를 보였다. 트럼프의 설레발과 금리 인하 기대가 FOMC 성명서가 시즌 전체적인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다. 지금은 특별한 압제가 없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전망되나 고평가에 대한 불안의 벽을 타고 올라가는 거죠. 지금 들어가면은 목표 수익률이 15%에 10에서 15%만 짧게 잡고 나와야 되는 거죠. 이제 파티에서 춤을 출 때 안쪽이 아니라 출입구 쪽 언제 도망가야 되죠? 언제 호루라기 일고 경찰이 단속할지 모르니까 춤을 출 때 문가 쪽에 춤을 춰야 된다. 언제 토끼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럼 시장을 망가뜨릴 재료는 뭐가 있을까? 일단 고평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트럼프의 모르는 갑작스런 유럽에서 전쟁 발발, 트럼프 예상치 못한 추가 관세 발언, 특히 한국을 겨냥해서 당연히 한마디 했고 강한 뭔가 나올 가능성 이런 게 있다면 상당히 우리나라에게는 부러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점들이 가장 트럼프의 오럴리스가 저는 가장 크다고 보는 거죠. 중국의 반격, 어느 기업이나 국가가 신용 리스크에 빠지는 거 어닝 쇼크인데 이 중에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은 트럼프의 추가 관세 발언이다. 따라서 큰 악재가 없다는 게 이로 인해서 커진 탐욕이 그 자체가 리스키하게 보인다. 금반지, 금융 반도체 지주사 상승, 여기에 로봇과 바이오를 넣자. 그렇죠? 네. 금융은 미래세 기업증권, 반도체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플러스, 테크인이나 하나마이크론, TCK, HBSP, 파크스텐, 오닉, IPS 이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 지주사는 금융과 겹치기 때문에 지주사는 빼고 로봇을 들고 있어라. 로보티즈, 하이젠 안에는 기타 로봇주들을 하나 들고 있어라. 바이오는 연말로 갈수록 학회와 에로가 주로 9월 넘어서 준비가 되고 있죠. 이러한 것들이 물론 선반영은 됐는데 먼저 9월 23일 머크의 임상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임상 결과에 따라서 알테오젠의 승부가 걸리는데 제가 봐서는 50만 원이 넘고 발표가 되면 살짝 올렸다가 밀릴 수 있는데 그래도 가지고 있거나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0만 원까지는 알테오젠을 들고 가자. 알테오젠 70만 원. 그 다음에 리가켄바이오, 네, 곧 있으면 ADC 전체 그 학회도 있더라고요. ABL 바이오, D&D 파마텍, 보로노이, 네, 폐암, 네, G2G 바이오. G2G 바이오가 펩트로라고 치열하게 싸움하는데 이게 1.1조밖에 안 되죠. 네. 그 다음에 우리 펩트로는 7조가 넘어가는데 싸다. G2G 바이오가 훨씬 싸다. 이런 생각 때문에 스위칭 전략들이 많이 나타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펩트론에서 먹었던 것들을 계속 올리는 방법, 또 일부 유튜버들이 펩트론에서 또 공격하는 모습도 있는데 일단은 G2G 바이오가 위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수급 분석을 잘해 매일 수급을 봐야 돼. 누가 사냐? 그러면 G2 펩트론은 개인이 팔아야 돼요. 기관과 개인이 그럼 G2G도 기관이 사야 되는데 개인도 여기서 두 개를 외국인들은 빼고 다음 우리가 밀고 있는 농심, 오뚜기, 감성 코퍼레이션 오늘 세 개가 좀 올라주기로 합니다. 어제 농심 홀딩스는 상한가 들어갔어요. 미치겠어요. 우리는 농심 사업자 회사를 밀었는데 홀딩스가 상한가 들어가면서 미쳤는데 머리가 빡쳤는데 솔직히 오늘은 농심과 오뚜기, 감성 코퍼레이션 이런 종목들이 오르기를 간절히 바래 봅니다. 네, 퇴원해서 집에서 방송하니까 참 좋습니다.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281 환영합니다.
우리 27일 날 또 여의도에서 우리 스터디 모임 하죠. 네, 열심히 정말 공부하는데 좋은 애널리스트 세 분이 오셔서 하는데 이번 주에도 제약바이오 2차 전지 그리고 9월, 10월 관심 종목, 열종목 이렇게 하는데 너무 퀄리티가 좋으니까 여러분들 그날 또 여의도에서 불꽃놀이 합니다. 공부가 4시 정도 끝나는데 끝나고 불꽃놀이 가시면 정말 좋지. 양수 겸장이죠. 다만 이제 차가 파킹이 안 되는 것만 좀 이해해 주시면 너무 좋은 축제의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방문 환영하고 카페 방문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불꽃놀이 할 만큼 폭죽이 팡팡 터뜨리는 멋진 가을 축제가 이어지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바람이 서늘하고 너무 좋습니다. 이럴 때 여행 계획도 좋은 것 같아요. 주말 여행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아프고 나니까 여행 가고 싶네요. 여러분들의 멋진 하루를 응원하며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